안녕하세요. 육아를 깊이 탐구하고 나만의 육아 방향과 균형을 찾아가는 로맘입니다. 이번 달 로디의 텐텐라방에서는 한국 전통 육아의 기준과 그 내용을 파헤치는 시간을 가졌어요. 어떤 면에서 한국의 전통 육아가 서양의 위대한 철학가, 교육가들의 사상에 기반한 육아보다 뛰어나고 우리에게 적합할 수 있을까? 흔히들 옛날에는 요즘처럼 이렇게 안 키워도 훨씬 더 편하게 육아를 했고 그 와중에 애도 잘만 자랐다 라고 하는데 그 옛날의 기준은 뭘까? 옛날 타령의 근거에 대해 의문이 든 로우맘이 동서양의 고대, 중세, 근대, 현대까지 유아교육 사상과 방법에 대해 공부해봤습니다. 그리고 로디의 텐텐라방에서는 옛날 육아의 시점과 기준과 방법에 대해 기준점을 알려드렸습니다. 그 중 일부를 발췌해서 유튜브에도 공유합니다. 근데 이 과학적이고 좋은 한국 전통 문화가에 대한 책들이 왜 지금 많지 않을까? 그리고 이게 몬테소리나 프레벨처럼 상업화가 되지 않고 상업화를 할 정도로 사실 되게 좋은 컨텐츠라고 해야 되나? 너무너무 좋은 육아 방법인데 이게 왜 자꾸 살아남지 않고 한 번 이렇게 불꽃이 피었다가 사라지고 불꽃이 피었다 사라지고 그럴까라는 거를 이 책을 보면서 제가 느꼈던 게 뭐였냐면 서양에서도 고대, 중세, 근대, 그리고 현대 이 유아 교육과 유아 교육 사상과 철학과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변화해 와요. 그리고 아시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동아시아에서도 고대, 중세, 근대, 현대 하면서 서양과 이 동양이 서로 주고받으면서 고대부터 현대까지 계속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이 유아 교육에 대한 거, 유아 사상에 대한 거, 철학에 대한 게 서로 영향을 받으면서 몇천 년의 시간 동안 발전을 해왔어요. 이제 서로 그렇게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왔는데 근데 그 안에서 서양 같은 경우는 강대국으로서 자신들의 문화와 철학을 꾸준히 지켜올 수 있는, 맥을 끊지 않고 지켜올 수 있는 그런 시기들이 있었고,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일제시대를 경험하고 그리고 전쟁 후를 경험하면서 일제시대 36년 그리고 한국전쟁 3년 이렇게 해서 뭐 한 40여 년 정도만 우리가 잃어버렸던 세월이 아니라 40여 년의 그 세월 동안 우리가 폐허가 되면서 우리는 빨리 회복해야 되는 게 경제다, 자생력이다 라고 해서 그 이후 또 50년가량을 경제 발전에 포커스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사실상 잃어버린 게 40년 정도만 아니라 그 이후에 50년까지 해서 거의 8, 90년을 한국은 잊어버려요. 우리의 유아 교육 사상, 유아 철학, 전통 문화 이런 것을 지켜올 수 있는 세월을 잃어버렸어요. 그거를 지킬 수 있는 시간이 없었어요. 너무너무 뛰어난 사상과 철학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플러스 또 뭐가 있었냐면 그런 시대 전에 그러면 그래도 한 100년 전쯤에 뭐 태계 이왕 그러니까 성리학이 발전이 됐을 때 그때 뭐 해외에서는 뭐 마리아 몬테소리라든지 좀 더 앞서서 프레벨이라든지 좀 더 앞서서 루소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유아 교육이나 사상 철학을 확립을 하고 완벽하게 방법론을 풀어내고 있었을 때 이제 한국에서는 그 같은 동시대에 마리아 몬테소리처럼 그 철학과 사상을 그래서 그거를 방법으로 어떻게 할 건데 한국 정통 문화와 유아교육 사상이 이렇게 뛰어난데 이거를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방법을 1, 2, 3 스텝을 어떻게 하는 그 교육 방법을 어떻게 할 건데 이에 대해서 정리했었던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한국에서는. 그러고 있는 와중에 일제시대 오고 전쟁 겪고 경제 발전해야 되고 하다 보니 그 사이에서 그냥 서양에서 했었던 뭐 그런 뭐 프레벨이든 몬테소리든 정리했었던 뭐 저는 레지오 뭐죠 그 교육 이름이 그 세 가지가 한국 영유아 교육 프로그램으로 많이 들어왔었는데 그 영향을 받고 플러스 거기에 자연 과학과 데이터 연구 들이 이제 플러스가 되면서 그게 선진국들의 문화라고 우리가 받아들여지면서 우리의 전통 문화를 완전히 버렸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위대한 게 사장이 될 수밖에 없었구나 라고 하면서 제가 이 책을 보면서 이제 그 역사를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 제가 이 설명한 게 여러분이 이 책은 사실 교수님들이 그 유아 교육을 하는 전공자들, 교사를 양성하기 위한 사람들을 위해서 교과서처럼 만든 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볼 이유는 사실 없죠. 저는 그냥 찾다가 얘처럼 너무너무 정리를 잘해놓은 책이 없어져서 이걸 봤는데, 입으로 풀어드린 이 얘기가 이 앞에서 쭉 나오는데, 잃어버린 유아 전통교육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냥 교과서예요. 저는 근데 이 교과서를 보면서 너무 재밌어가지고 다 봤죠. 그랬는데 그래서 이 책에서 제가 진짜 재밌게 읽었었던 부분이 우리나라 유아 교육의 기초가 된 동서양의 교육 사상 해서 고대 동서양의 교육 사상이 이제 서양과 어떻게 맞물리면서 교육이 다빨간줄이야. 다빨간줄. 막 서양의 교부 철학, 스콜라 철학 얘기 나오고, 중동의 교육 얘기 나오고, 동양의 르네상스와 신유학 얘기 나오고, 서양의 르네상스와 인문주의, 그 다음에 고대 중세 넘어서 서양의 계몽주의, 요거 좀 중세에 반하는 계몽주의, 그러면서 근대로 넘어오면서 동서양의 교육사상, 동양의 교육사상 만남. 그래서 여러분 이 표 보이시나요? 이 표를 쫙 보면은 이 책에서 이거를 지금 다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서양의 교육사상, 동양의 교육사상에서 고대, 플라톤 때부터 전체주의, 헬레니즘, 절대성, 이사국, 아리스토텔레스부터 해가지고 르네상스, 종교개혁, 계몽주의, 이제 루소, 우리가 지금 친근해지는 루소 얘기 나오고, 신인문주에서 페스탈로치, 프레벨 얘기 다 나왔고요. 그리고 이때 동시대에 한국에서는 뭐가 있었냐면은 루소, 페스탈로치, 프레벨 이러고 있을 때 우리에게는 이제 조선 말기라고 보시면 되고, 이때 성리학이 생겼고 정리가 됐고, 그리고 한국의 동학사상, 천도교라고 불리는 동학사상 정리가 되고 있었고, 그 전에 이보다 전에 조선 성리학, 이황이랑 이이, 그보다도 전에 동양의 르네상스, 주자의 성리학, 주자는 중국 사람이거든요. 주자의 성리학 이렇게 나오는데, 그거보다 더 한 1000몇 년 전에 장자, 맹자, 유교 사상, 노장 사상 나오죠. 노자, 공자, 장자, 맹자. 이 사상이요, 여러분. 여기 고대 사상이 이 서양에 한참 아래, 여기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때까지 너무너무 대단하다고 느꼈었던 몬테소리, 그보다도 더 전이죠. 루소, 페스탈로치, 프레벨, 그 이후에 몬테소리, 그리고 우리 그때 봤었던 칼비테, 이 사람들이 말하는 그 모든 내용이요, 이미 수천 년 전에 노자, 공자, 장자, 맹자에 다 있었고요. 그 내용이 이 사람들이 정리하기도 전에 조선 성리학에서 이황, 이이가 또 먼저 정리를 했어요. 그게 우리의 전통 안에, 전통 교육 안에 다 스며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지금, 저도 여기부터 접하고 그 다음에 여기로 넘어왔지만, 만약에 우리가 이 동양학, 성리학, 육아의 유교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리고 거기에서 우리의 조상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할까요? 지금 베이비 부모 세대잖아요. 저희 엄마 아빠들이. 옛날은 거기를 말하기도 좀 그래요. 베이비 부모 세대는 전후 세대이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완벽하게 이제 이런 교육 사상이나 철학에, 그러니까 옛날부터 우리가 이제 타고내렸던 그런 성리학, 유교, 불교 사상, 거기서부터 이제 몇천 년을 타고 내려온 그런 육아 방법대로 육아를 했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베이비 부모 시대에는. 그래서 옛날에는 안 그랬다는 사실, 베이비 부모 세대는 아니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그러면 베이비 부모를 키운 이제 우리 입장에서의 할머니,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의 증조 할머니 세대, 한 1930년 1920년부터 1940년대까지의 그 전전 세대가 그러면은 옛날 육아를 하신 분들이라고 봐야 되냐라고 하면 지금 그분들한테는 오히려 좀 남아있을 수는 있죠. 근데 그때는 아직 시대적으로 많이 혼란스러웠기 때문에
일제시대잖아요. 일제시대고 물론 그때 이제 동학 사상이 이제 또 재정립이 되어 있는 시기였기 때문에 이제 그런 영향들이 있어서 전통 육아가 그때까지 다 이어져 내려왔다고 볼 수는 있을 거는 같아요. 그러니까 베이비 부모 그 전 세대 정도까지를 옛날 육아, 옛날에는 안 그랬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 사실 조금 더 공부를 해보니까 더 정확하게 보통 사람들이 뭐 옛날에 어떻게 키웠다 그 방법론 말고 그 방법론이 어디서 나왔냐라는 걸 봤을 때는 한 조선 초기에서 조선 후기까지의 육아 방법, 영유아 육아 방법을 우리가 옛날엔 안 그랬다라고 보는 게 맞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 옛날에 안 그랬다라는 게 그럼 옛날에는 어떻겠냐라는 기준을 제가 여러분에게 조선 초기, 조선 성리학 여기 이황이 있을 때부터 그리고 정약용 그리고 한국의 동학 요때까지 그러면 우리는 진짜 옛날에 어떻게 키웠냐 기준으로 얘기를 정리된 거를 들려드릴게요. 이 사상들이 전통 육아가 어디에서부터 사상들이 왔는지를 보기 위해서 유교 사상, 불교 사상, 노장 사상 다 나와요. 이 책에서 다 나오고 무교 사상 뭐 다 나오는데 동학 사상까지 쭉 나오는데 제가 여러분하고 정리해서 보면은 좋겠다고 생각하는 페이지가 어디냐면 여기를 보면은 요약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모든 이제 사상들 다 정리하고 그 다음에 여기가 정리인데 그래서 한국 전통 문화에 기초한 여기서 이제 유아 교육 과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지금 0세에서 3세 기준으로 가장 잘 정리되어 있는 책이기 때문에 유아 교육이라고 하는 게 그냥 일상에서부터 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0, 3세 기준으로 생각하고 요거를 그대로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이 텀 자체는 단어 자체는 유아 교육 과정이라고 해가지고 조금 어렵게 느껴지지만 그냥 0, 3세의 아이를 우리가 어떻게 육아를 하면 되겠느냐. 그러니까 전통 육아의 방법이 뭐에 기초를 해서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되겠느냐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개인을 지나치게 강조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었었고 서양은 그래서 이에 기초한 지나친 아동 중심 교육을 해왔기 때문에 그런 교육은 흥미 위주의 교육으로 치우쳐서 가치 교육을 소홀하고 있으며 학습자와 학력 저하를 가졌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근데 이게 지금 남 얘기가 아니죠. 저희가 전쟁 이후부터 적극적으로 받아들인 게 그런 서양의 교육 철학과 사상을 바탕으로 한 교육이었으니까요. 영유아 교육이요. 그래서 우리도 어떻게 보면은 흥미 위주의 교육으로 치우쳐 있고요. 지금 현재 한국도 가치 교육을 소홀히 하고 학습자의 학습 저하가 가져오게 되었죠. 그런데 한국 정통 문화에 기초한 유아교육 과정의 세계관은 이러한 단점을 대체할 수 있는 세계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어떤 거기 때문에 어떤 내용이기 때문에 보완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얘기를 하는지를 살펴보면요. 한국 정통 사상 속에 나타나 있는 인간관을 요약 정리를 한번 해보면요. 한국 전통 사상에서는요. 아이는 각자의 개성을 타고나는 존재라고 수천 년 전부터 알고 있었어요. 이게 뭐 미국에서 뭐 기질이나 뇌과학이나 그러니까 심리학이나 뇌과학이나 이런 게 발달을 하면서 밝혀진 사실이 아니라 수천 년 전에 이미 한국의 전통 사상, 육아 교육 사상에서는 각자의 개성을 타고나는 존재라고 이미 정의를 하고 있었어요. 한 사람의 성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성향, 어떤 텐던시를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기서 성이라는 거는 이제 뭐 섹스 성이 아니라 텐던시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텐던시 성은 삶의 과정에서 각기 다른 양식으로 나타난다. 모습, 체격, 성격, 능력, 적성, 소질 등에서 다른 성향을 보인다는 것이다. 유아 역시 하늘로부터 제 나름대로의 성을 부여받아 그러니까 기질이라고 하기엔 또 약간 달라요. 성은 어떤 텐던시, 경향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부여받아 각기 다른 성향을 가지고 있다. 특히 신유학에서 사람은 본연의 성과 기질의 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거 재밌어요. 본연의 성은
사람이 공통적으로 가진 성,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냥 모든 사람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성이 인의예지신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또 다른 성, 기질의 성이 있는데 기질의 성은 생활 속에서 발현하여 개인별로 각기 다르게 드러나는 성향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기질의 성이라고 하는 것은 칠정이 뭐냐면 희노애락 구애오욕의 감정을 말하는데, 감정의 표현은 같은 상황에서도 사람에 따라 각기 다른 모습으로 적절하게 또는 적절하지 않게 표현이 된다. 그러니까 서양에서 심리학이나 행동학, 인지학이 발달하기 전에 이미 한국 전통에서는 다 알고, 그쵸? 이기이원로 이기호발설 생각나. 유아교육 하신 분인가요?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처음 알았거든요. 그런 단어들은. 예, 맞아요. 각기 다른 모습을 적절하게 또는 적절하지 않게 표현이 되는데 이것이 기질의 차이예요. 그래서 동양에서는, 우리나라에서는 그러므로 교육이라는 거는, 우리가 아이들을 교육을 해야 되는 건, 아이들을 육아를 하는 목적 방향성은 타고난 기질의 성을 맑고 깨끗하게 닦아서 본연의 성이 드러나게 하는 데 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0~3세, 0~6세 아이를 키우는 그 그 아이들을 우리가 교육하고 훈육하고 데려가고자 하는 방향이 원래 타고난 기질의 성을 맑고 깨끗하게 닦아서 본연의 성, 여기 인의예지신, 이 본연의 성을 드러나게 하는 데 있다라는 게 우리 그 육아의 방향성이었었던 거죠. 한국에서는 사람의 본성은 스스로 또 다르게 노장사상에서, 요건 이제 신유학에서 얘기했었던 거고, 노장사상에서는 사람을 자연의 일부로 보기 때문에 모든 개별 자연들이 각각 타고난 특성이 있듯 사람도 사람의 본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았다. 사람의 본성은 스스로 그러한 대로 소박하고 억지로 함이 없는 자연이라고 보았다. 그렇기 때문에 노장사상에서는 교육에서, 영유아 교육은 타고난 성의 기초에서 억지로 함이 없이 경쟁사회에서의 성취보다는 그냥 아이가 그대로 스스로 그냥 그러함의 자연의 일부로서 소박한 삶을 살도록 돕는 데 있었다 라고 이환과 이희 선생님 이론입니다. 이분은 유아교육 하신 분인가 봐요. 소율린, 그죠?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방향성이었었던 거죠. 우리가 아이를 기름에 있어서. 그리고 서양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인간이 있고 자연이 있고 서로 주고받는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동양에서는, 한국에서는 사람을 만물의 영장이라고 보거나 만물에 절대적인 영향을 끼치는 존재라고 생각하지 않았대요. 오히려 자연이 인간 존재의 근원, 그러니까는 자연이 있고 그 안에 인간이 포함됐다고 봤고요. 인간을 만물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나무 한 그루, 풀 한 포기도 사람도 같은 존재 가치를 가지고 있고, 건강한 사람이나 장애자도 같은 존재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자연은 대우주이고 사람은 소우주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지 여기서 또 아래서 보면은, 그러므로 자연과 인간은 한 몸인 것이다. 한 몸인 자연과 사람은 서로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고 상호 교섭하는 관계이다. 즉 사람은 자연에 토하여 자연으로 숨을 쉬고 자연으로 먹고 살고 자연과 교감하는 존재이다. 그러므로 인간은 자연의 일부임을 인식하고 자연의 법칙이 인간의 삶의 법칙이 되도록 교육하는 것이 필요하다 라고 이미 수천 년 전부터 우리 조상들은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네, 본성을 존중해주는 육아예요. 우리가 몬테소리 만나고 막 눈을 떴다라고 대단하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수천 년 전에 이미 우리에게 있었던 얘기들이었었던 거예요. 우리 조상들은 해왔었던 얘기라는 거죠. 그리고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존중하는 인간관인데, 사람은 독자적으로 존재할 수 없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접하는 모든 사물과 자연과의 관계 속에서 존재할 수 있다고 봤다. 모든 관계. 사람은 자기 혼자보다는 사람 속에서의 나일 때 의미를 갖는다. 사람은 인간관계를 떠나서는 설명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육아에서는 특히 모든 인간관계, 남편, 아내, 부모, 자녀, 어린 아이, 임금씨나 친구 관계를 매우 논리적이고 체계적으로 정립해 왔다라는 거죠. 놀랍죠. 흡사하는 정신에서 봤었던 내용들이 더 깊이 이미 우리의 전통 육아에서는 수천 년 전부터, 수백 년 전부터 정리가 되어 있었더라고요. 전통 육아에 대한 로디의 텐텔라방은 여기까지 공유하겠습니다. 텐텔라방은 로움맘이 공부하고 실전 육아에 적용하고 있는 내용들을 좀 더 깊이 있게 로망스와 나누기 위해 시작되었습니다. 텐텔라방은 로움맘의 인스타그램 비공개 계정에서 격주로 목요일 밤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텐텔라방의 목적은 엄마 아빠가 된 우리의 사고의 틀을 깨고 세상을 탐구하고 깊이 사고하고 유연한 태도를 바탕으로 세상에 이로움을 끼치는, 그렇게 우리 아이의 모범이 되고 싶은 엄마 아빠와 소통을 하는 것입니다. 텐텔라방 풀버전은 로움맘의 비공개 계정 로움맘 뭐하니를 팔로우하시면 시청 가능합니다. 팔로우 조건은 영상 더보기란을 참조해주세요. 그럼 오늘도 행복한 태교, 즐거운 육아 되시기 바랍니다.